자, 여러분 영주형이 왔습니다. 어디 얘기하지 아시겠죠? 카탈루냐 얘기해야 될 텐데요. 네. 발베르데가 나가면 모든 게 해결될 줄 알았는데 키케 세티엔 첫 번째 경기는 좋았어요. 그러나 코파델레이 졸전 이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발렌시아에게 2대0 패배인데 메스타야에서 이게 엄청 오랜만에 진 거 아니에요? 네, 13년 만에 패배. 13년 만에 패배. 발베르데가 명장이었나요? 아니죠. 확실한가요? 왜 이러세요? 예. 네, 그렇습니다. 버린 카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네. 네. 키케 세티는 뭐가 문제인가요, 그러면?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키케 세티엔 감독의 전술이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스페인 언론 쪽에서도 발베르데 감독 시절의 문제점을 해결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발베르데 감독 때 우리가 항상 얘기한 게 그거잖아요. 팀의 전체적인 기동력과 그 다음에 공격에서 수비로 전환될 때 수비 쪽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네, 특히 저희가 얘기한 거는 그거잖아요. 2선과 3선의 간격이 벌어지면서 그렇죠. 상대의 빠른 공격을 대처를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티엔 감독은 사실상 3-1-4-2 포메이션이에요. 3-1-4-2. 네, 기본 포메이션은 4-3-3이긴 한데 예. 알바가 위로 올라가면서 전체적으로 점유율이 항상 70% 이상이니까 네. 그렇다면은 공격하는 횟수가 더 많고 그런 점에서 고려했을 때는 공격 진영으로 포메이션을 보면은 3-1-4-2 형태거든요. 요 상태에서 이 미드필더 라인에서 공격에서 수비를 전환될 때 1차적으로 차단하고 싶은데 이것이 안 될 경우의 문제점. 그것이 여실히 드러난 게 발렌시아하고의 경기였죠. 네. 그러면 결국에 결과만 놓고 봤을 때 이렇게 빨리 패배할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저는 패배할 것 같았어요. 그래요? 네. 오.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라나다전 경기력 괜찮았습니다만 맞아요. 결국 1대0이었어요. 1대0이었죠. 그것도 홈에서 경기였잖아요. 그리고 2위자전 물론 메시는 빠졌지만은 그리즈만이 2골로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은 정말 신승이었어요. 그 경기도 패배할 수 있는 문턱까지 갔다가 네. 승리하는 경기였거든요. 그런 다음에 발렌시아 원정 경기인데 제가 생각했던 건 이 경기에서 놀라운 건 바르셀로나보다 발렌시아였어요. 발렌시아가 잘한 거다. 네, 발렌시아가 마요르카전 때 완전히 개판이었거든요. 예. 그리고 이 경기에서 다니 파레오 징계로 못 나왔죠. 맞아요. 그리고 로드리고는 부상 때문에 후반전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클렌과 콘도그비아가 중원을 단단하게 버티고 페란 토레스, 솔레르, 막시 고메스 정말 공격적으로 유기적으로 움직이면서 바르셀로나를 괴롭혔는데 이게 두 가지적인 측면에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발렌시아가 워낙에 잘했고 그리고 바르셀로나는 메시, 테오 슈테겐, 비달 빼면은 다 못했던 경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볼을 간수하려고는 노력하는데 네. 앞으로 전진이 안 되는. 그러니까 포지션은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침투는 없는 네. 그런 경기가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는 상태긴 해요. 키케 세티엔 감독이 처음에 부임을 했을 때 그러니까 세티엔이 워낙에 크루이프이즘과 바르셀로나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는 높은 사람이니까 그건 괜찮은데 염려했던 게 이 사람도 고집 되게 세고 네. 그러니까 경기가 안 풀릴 때는 한없이 카운터를 맞는다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고 그게 벌써 약간 드러나는 네, 드러나고 느낌에다가 있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소장파입니다만 발베르데가 좋은 감독이 아니라는 건 인정을 하나 지금 이 스쿼드는 애초에 기동력과 어떤 구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누가 와도 쉽지 않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소수 있었는데 지금 느낌은 그분들의 이야기가 오히려 조금 더 합리적인 얘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 부분도 좀 그럼 저는 맞는 얘기인가요? 그것도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발베르데 감독이 4-3-3 포메이션에 변화를 주지 않았잖아요. 네. 그 가운데에서 기동력이 떨어지는 부분은 루이스 수아레스, 리오넬 메시, 부스케치였단 세 말이에요. 명이었죠. 그런데 이제 부스케치하고 메시하고 루이스 수아레스를 뺄 수 없는 상태가 되니까 거기서 어떻게 해서든 조합을 찾아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저희가 발베르데를 소위 얘기해서 비판했던 이유는 그래 플랜 A는 그렇게 짜더라도 경기 안 되면 바꿔야 될 거 아니냐. 임기응변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경기 중에. 그렇죠. 근데 그런 모습이 너무 없었단 말이죠. 근데 키케 세티안은 있어요. 있다 확실히. 네, 확실히 있어요. 왜냐면은 리키 푸츠 투입했을 때 리키 푸츠. 그라나다전에서 푸츠가 볼을 빼앗고 골로 연결됐었고 네. 그리고 이 이비자전에서는 알바를 투입하면서 측면 쪽에서 살아나면서 또 다시 이제 승리를 거두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발렌시아전 패배한 다음에 키케 세티안이 이건 내 책임이다. 내가 상황 대처를 못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여전히 안고 가고 있는 상황에서 임기응변은 그래도 좀 되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발베르데보다는 세티엔이 낫고 네. 그리고 발베르데는 바르셀로나의 전체적인 색채가 낮아지는 가운데 실망을 준 반면에 세티엔은 일단 바르셀로나의 색채는 살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원하는 본래 색깔은 나오고 있긴 네. 해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시간을 좀 더 주자. 아, 시간 줘야 된다. 야, 지금 3경기 치러서 2승 1패인데 네. 1패하자마자 가르자, 바꾸자. 우리 그렇게 인정 없는 사람들 아닙니다. 우리라고 얘기하는 건 카탈루냐인들을 대표하는 거죠? 아, 그런가요? 예. 아스날 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스날팬 아닙니다. 네. 아, 그러면 이거는 세티엔에게 조금 더 시간 줘도 된다. 네. 사실은 세티엔이 팀을 이끈 지 한 달도 안 됐어요. 그렇죠. 사실 몇 경기 했습니까? 네. 그 가운데서 색채를 바꾸는 데는 성공을 하고 있는데 역시 이제 실리가 따르느냐의 문제거든요. 저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바르셀로나가 점유율 막 80% 찍고 뭐 70% 이상 찍고 패스 1000번 이상 하는 경기에서 아니 볼을 이 정도로 소유했는데 네. 득점 기회가 메시가 볼을 잡을 때 외에는 안 생겨. 그러니까 그 유명한 진짜 애무만 하고 돌리기만 하는 거 그게 이제 문제가 항상 되는 거니까. 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이제 세밀한 전술적인 부분을 만들어내느냐 이게 이제 세티엔 감독에게 있어서는 숙제가 되겠죠. 저는 그 발베르데 감독에서 세티엔 감독으로 오면서 메시를 다시 중앙 쪽으로 옮기고 맞아요. 제로톱 이건 루이스 수아레스가 부상으로 부상이기 빠진 것도 때문에 있고. 네. 그리고 알바를 더욱더 공격적으로 올린 것 예. 이것도 효과를 봤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메시와 알바 무슨 얘기냐면 메시의 제로톱에 대해서도 알바의 공격적인 전진 벤치에 대해서도 이미 상대가 읽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른쪽 공격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른쪽. 네, 오른쪽 공격을 통해서 상대를 좀 끌어내야 됩니다. 그 가운데서 메시가 중앙에서 볼을 끌고 들어가거나 알바가 볼이 없는 움직임을 통해서 뒷공간 파고들고 컷백이 이루어지거나 네. 이래야 되는데 지난 발렌시아전에서는 안수파티가 너무 부진했어요. 안수파티는 등장은 센세이션했는데 서서히 한계가 좀 보이는 아직 어린 선수이기 때문에 피지컬적으로 역시 문제가 좀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조금 더 과감해야 되는 장면에서 볼을 뒤로 빼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오른쪽 공격에 문제가 생기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덴벨레가 온다면 충분히 뭐 부상에서 돌아온다면 오나요? 네, 걔는 거의 없는 존재이기 예, 때문에 이 새끼가 사실 제일 빡치는 새끼 아닙니까? 돈은 돈대로 썼는데 쓰질 못하는 새끼니까. 내가 왜 덴벨레 얘기를 했을까요? 예. 네, 로드리고를 영입한다면 지금 로드리고 얘기는 많아요. 그러니까 로드리고가 그렇습니다. 들어온다면 이거는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나 키케 세틴 입장에서나 되게 숨통이 튀는 스타일의 영입이 아닌가. 그럼요. 로드리고는 최전방도 가능하고요. 플레이 전개할 때 측면으로 빠지기도 하고 맞아. 그리고 기술적으로 뛰어나기 때문에 바르셀로나에서도 어울리는 스타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로드리고가 온다면 충분히 공격 쪽에서는 활로를 개척하지 않을까. 저는 공격 쪽에는 그렇게 문제가 크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래요? 네, 오히려 오호. 수비 쪽에 문제가 더 커요. 그럼 수비 쪽이 크다. 네, 미드필더 이거는 수비요.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요, 계속. 예. 그 피케도 계속해서 집중력이 떨어지는 모습이 나오는 가운데 부스케츠의 기동력이 떨어지는 부분 그건 뭐, 예. 그러면서 공격에서 수비로 전환될 때 상대의 역습을 차단하지 못하는 게 계속 나오거든요. 음. 이거에 대해서는 세티엔 감독이 해결책을 찾아야 돼요. 저는 이 플랜 A 자체에서 비대를 확실히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종적으로 침투를 하고 뭔가 공격적인 시도를 하는 거는 비달 말고는 잘 없으니까 네. 워낙에 안정적으로 공을 돌리려고 하니까. 맞아요. 네. 그러니까 프랭키 더영도 전진성이 있는 선수인데 근데 전진성이 약간 거세된 것 같아. 네. 그러니까 너무나 안정적인 플레이를 하는 원래 듯한 느낌이 아니랬는데. 네. 네. 아르투르도 마찬가지예요. 네, 멜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비달이 한 자리 들어가면서 프랭키 도용과 아르투로와 부스케츠를 어떻게 이용할지 그러면서 라키티치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생각을 좀 더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바르셀로나는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왜 그러냐면 바르셀로나 상대로 점유율 싸움하는 팀은 거의 없어요. 없죠. 굳이 뭐하러 하려고 그래. 네. 예. 그 얘기는 선수의 후역습이에요. 내려앉아 있다 카운터 치면 근데 세팅 감독은 예전에도 사실 카운터에 좀 취약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으니까. 당했죠. 많이 당했죠. 네. 그리고 이 3백 형태로 공격을 전개했을 때는 물론 이제 4백 형태로 공격을 전개했을 때 좌우 풀백이 올라가는 경우도 많긴 하지만 3백 형태로 공격을 전개했을 때는 수비 숫자가 한 명이 비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가 역습으로 전개했을 때 공간이 그만큼 많죠. 넓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있어서는 세티엔 감독도 생각을 좀 많이 해야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3경기 치르고 나서 세티엔 잘라라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 네. 그리고 세티엔 감독 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지금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니까 과도기다. 네, 과도기예요. 그러면 감독도 감독인데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키케 세티엔이 가든 아니면 뭐 얘기 나오는 회장이 바뀐 다음에 샤비 에르난데스가 오든 간에
선수단의 추가적인 보강과 물갈이는 좀 있어야 되겠네요. 네,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역시 그러면 그쪽은 수비 쪽. 네, 수비 쪽도 필요하고요. 네. 그리고 그 미드필드 라인에서 조합을 찾아야 돼요. 조합 찾기. 네. 아. 그러니까 조합을 제대로 찾지 못한다는 느낌이 너무 강해요. 발베르데가 내내 조합을 잘 못 찾았죠. 네. 그리고 그 한 자리에 부스케츠가 있기 때문이기도 해요. 저는 부스케츠가 정말 뛰어난 미드필더라고 생각을 하고 바르셀로나 전성기를 함께한 미드필더긴 해요. 아니면 빼야지 근데. 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다른 조합을 좀 찾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리고 라이트백에 대한 불만이 좀 있다고 있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세르지 로베르토하고 이 세메도에 세메도. 대해서, 그러니까 세메도는 수비력에 대해서 좀 고민이 있고 세르지 로베르토는 글쎄요, 갑자기 기동력이나 전체적인 부분이 전진성도 떨어지는 좀 감이 떨어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공격을 전개할 때 3백 형태로 바뀌는 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라이트백도 좀 괜찮은 선수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당장 발렌시아전의 패배가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여러 기사가 쏟아져 나왔고 심지어는 뭐 어디 굉장히 좀 과격하고 자극적이고 좀 날조스러운 기사를 보면 뭐 세티엔을 빼고 고참들끼리 따로 무슨 전술 훈련을 했다는 등 뭐 이런 좀 그거는 좀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과장된 네, 말이 안 돼요. 그런 거긴 합니다만 세티엔에 대한 기대가 그만큼 컸었던 것 같아요. 증거에 대해서 이렇게 막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거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일주일도 안 돼서 그라나다전 치렀는데 아니 더 바르셀로나다운 전술을 썼으니까. 근데 바로 졌으니까. 그러니까. 예. 네, 물론 이제 발렌시아전 보신 바르셀로나 팬들은 답답하죠. 이거 빡치죠. 뭐 된 게 하나도 없어. 그렇지. 근데 그 경기는 진짜 메시가 뭐 슈팅 11개 해서 골을 못 넣은 경기이기도 하지만 메시하고 테오 슈테겐하고 비달 빼면은 제 역할을 하는 선수가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경기는 말린 경기다. 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고 말린 경기가 올 시즌에 많은 것도 좀 생각을 해보자. 문제죠. 그렇습니다. 키케 세텐이 남은 시즌 이후 나머지 기간 지금 레알 마드리드가 1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어쨌든 세텐 입장에서는 뭘 만들어야 명분이 있는 거 아니에요. 계속 뭐 계약 기간이 6+1+1인지 1년 6개월 플러스 뭔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거 이제 고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티엔 감독 얘기했을 때 저희가 그 얘기를 했어요. 팀을 바꾸는 건 좋다. 그리고 바꾸는 방향도 제가 보기엔 나쁘지 않다. 네. 문제는 바꾸는 과정에는 항상 과도기가 있고 있죠. 실패가 따를 수도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를 가져가지 못하면 그래. 팬들의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맞아요. 그게 바르셀로나 감독의 숙명이다. 어쩔 수 없지. 네. 그러니까 이런 빅 클럽들 감독은 그거를 안고 가야 되는 거니까. 안고 가야 돼요. 근데 이제 키케 세티엔 감독 입장에서도 발렌시아전에서 패배한 다음에 좀 당황한 것 같긴 좀 하더라고요. 아마 데미지가 컸을 거예요. 이렇게 빨리 지면 안 되는데 뭐 비기는 것까진 몰라도. 그렇습니다. 남은 시즌 동안 어떤 식으로 바르셀로나가 좀 운영을 하는지 그리고 지단이 또 지금 챔피언 본능 나오거든요. 이야 이제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레알 마드리드 무섭습니다. 어떤 식으로 시즌을 마무리할지 더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3주 뒤에 세티엔 감독 경질 얘기로 우리가 돌아오지 않을까. 3주 만에? 네. 그거 바라시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세티엔 감독이 잘해야 됩니다. 네, 세텐 얘기 얼마 만에 다시 돌아오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